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함께 점검하면서 여러분만의 투자 전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루이스앤클로이의 김선영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떠한 이슈를 다뤄볼까요? 일단 오늘은 조금 네. 평소에 이제 한 가지만 다뤘었는데 네. 일단 오늘은 일단 두 가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워낙 중요한 이슈들이어가지고 둘 중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차라리 두 개를 다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배분을 좀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방금 우리 하클린 시간에 나왔지만 오늘 시장의 가장 핫한 주제죠. 셀트리온의 거래소 이전 상장 관련 얘기인데요. 일단은 오늘이 그날이라서 일단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이야기는 과거에 추석 전후에 어떤 시장의 흐름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지난번에 이제 대북 관련 이슈가 터졌을 때 전과 후가 어땠는지 좀 분석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명절이 됐을 때 과연 전에 어떤 흐름이 나왔었고 후에 또 어떤 흐름이 나왔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주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셀트리온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었는데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사실 셀트리온은 좀 어떻게 보면 아깝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오늘 거래상장 이제 거래소 이전을 이제 추진하는 주주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고 또 제 지인은 거기 가 있었는데, 주주총회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거의 4시 반, 5시, 6시, 8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또 주주분들이 또 빵을 들고 오셔가지고, 다른 분들께 또 나눠주는 그런, 재밌는 장면도 연출됐는데, 사실, 셀트리온을 보면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우리나라는 각 기업의 주주 문화 자체가 이제 주주총회 하면 서로 이제 싸우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가는데요. 사실 셀트리온은, 소액 주주들의 모임도 굉장히 많고 서로 간에 어떤 굉장히 좀 좋은 관계를 지속하면서 사실 오늘 주주총회 분위기 자체가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정말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이제 파티와 같은 거다. 정말 좋은 행복한 일로 왔다. 즐겁게 참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런 주주총회 문화 자체가 미국에 보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 회사죠. 그렇게 뭔가 이벤트성으로 뭔가 재밌게 이루어질 수 항상 진행해 왔었고 우리나라 주주총회도 이렇게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셀트리온은 지난 8월 달부터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 날 한때 15만 5천 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상장 이후로 15만 선이 사실 처음 돌파한 거였었죠. 일단 최근에 거래량도 엄청난 거의 폭증 수준으로 거래량도 엄청 많이 나왔었고요. 8월 달 이후에 셀트리온은 주가가 약 33.42%로 같은 기간 동안 코스닥이 마이너스 1.64% 밀린 거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일단 오늘 이 주주총회가 진행되기 전에는 업계에서 소액 주주들로부터 이제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사실상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기사가 좀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코스닥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사라지게 되면은 좀 데미지가 클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오늘 주가 흐름과 그리고 시장 전체 분위기를 보니까 사실 조금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오늘 10시에 시작하자마자 10분도 되지 않아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주주들의 퍼센티가 거의 60%가 넘고요.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했고 참석한 인원의 절반 이상만 일단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제 될 거라고 했지만 거의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서 통과가 됐고 이제 코스닥을 떠나서 이제 코스피로 자리를 이제 이동하게 됐습니다. 사실 셀트리온이 이렇게 상장을 추진하게 된 이전 상장 추진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죠. 사실 공매도 하면은 셀트리온 회장이 공매도 세력과 정말 대놓고 싸우면서 갑자기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주가를 급등시켜가지고 공매도 세력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린 경우도 있었고 주주들도 워낙 이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지쳤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지난 7월 10일 날 거래소로 이전 상장을 먼저 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제대로 된 이전 상장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충분히 이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이전 상장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 흥행을 포함해가지고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거든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하게 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수급이 뒷받침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카카오가 최근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사실 제가 주주 입장에 보더라도 당연히 저는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거를 지지했을 것 같고요. 조사해보니까 셀트리온이 거래소로 이전 상장하게 되면은 17조 9천억 정도 시총이고요. 이는
시가총액이 오늘자로 18조 정도 되는 SK이노베이션에 이어서 약 17위 정도, 시가총액 상위 17위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코스피 200 신규 상장 특례 기준이죠. 그러니까 코스피 시총 순위 50위 이내를 15거래일 동안 유지하게 되면은 이제 200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올해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12월 15일인데 이때 코스피 200으로 본격 편입이 돼서 아마 이제 지수 추종 펀드가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 그 자금 자체가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한 3천억 정도 규모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오늘 사실 이런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좀 밀릴 거라 예상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이제 받아서 올리는 분위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전 상장 후에 훨씬 더 중장기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뭐 혹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문제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사실 제일 큰 형이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뭐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CJ ENM이나 아니면 뭐 휴젤이나 아니면 신라젠 이런 기업들도 연쇄 이탈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감이 있는데 사실 이건 우려감이고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닥 시가총액 전체 그 8%죠. 220조 원의 8% 정도를 차지한 셀트리온이 넘어가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이런저런 데미지가 나오고 사실 지금은 걱정이 많은 분위기긴 하지만 사실 오늘 큰 걱정 없을 것 같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코스닥의 나머지 기업들도 최근에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큰 형이 떠난 자리를 나머지 동생과 아우들이 많이 이 자리를 커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소형주 펀드의 자금의 흐름이 어쨌든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기업들의 향후 실적 개선을 고려해봤을 때 기관의 순매도로 점차 이 흐름이 둔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따라서 셀트리온의 이전 상장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이건 제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 추석 전후의 지수 흐름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선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추석 명절 직전 5일과 직후 5일의 어떤 흐름을 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일단 직전 5일은 평균 마이너스 0.75% 지수가 밀렸고요. 그리고 직후 5일은 0.54% 상승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2015년도부터 이게 심화된 경향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대체 휴일제가 들어오면서 이게 좀 더 좀 심해진 것 같고요.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2014년도에는 직전에는 0.9% 밀렸지만 직후에는 0.6% 올랐고요. 그리고 2015년 직전에는 마이너스 2.7% 밀렸지만 직후에는 2.5%가 올랐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직전 한 5거래일에는 마이너스 3.3% 지수가 밀렸지만 직후에는 2.7%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전에는 좀 쉬었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올렸다라는 부분이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대체 휴일제가 이제 발생한 이후 2014년 이후에 좀 더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 자, 특히 올해는 뭐 대북 리스크까지 맞물리면서 지난주 월요일날 중소형주를 정말 많이 밀어버리는 하이라이트를 만들었는데 물론 그 반복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명절 이후에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지수가 올라가고 중소형주들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특히 가치주들이 많이 밀렸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와야 되는 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그 북한의 리스크가 사실은 요 명절 기간 동안에 특별한 게 없으면은 연말까지 아마 멋진 상승장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2,400 돌파하고 올라가면 2,5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발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나라 증시는 현재 지금 여름 이후에 절대 과열된 부분은 아니고요. 절대 버블도 없고 고평가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밀렸었던 실적이 잘 나왔지만 많이 밀렸던 가치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은 분명히 올 연말까지 굉장히 행복한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미리 조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이전 상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살펴봤고요. 코스닥 시장의 앞으로 흐름과 전망까지도 좀 짚어봤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만의 투자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이슈 분석 Y 시간이었습니다. 루이스 앤클로이의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